그냥 주요 문장을 암기하는 식으로만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효과는 크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로 어려워하는 서술형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꼭 보시고 서술형 만점 받아가세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내신 시험 볼 때 진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언제예요? 서술형 문제 딱 나왔을 때. 사실 객관식 문제는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술형 문제는 단어 하나 정도만 쓰는 문제면 모르겠는데 이게 막 통문장으로 쓰래. 그럼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손도 안 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서술형 퍼센트가 진짜 너무 많아요. 어떤 학교는 진짜 50%까지 가는 학교도 있고 보통 30%나 40% 이 정도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술형만 다 틀려도 100점에서 진짜 40점을 이제 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서술형 다 틀리는 친구는 객관식도 이렇게 다 맞진 않겠죠. 그럼 진짜 50점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술형 정복의 기회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서술형을 좀 많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요 문장을 암기하는 식으로만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효과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술형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서술형 정체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서술형이 과연 무엇이냐? 근데 사실 서술형은 딱 어떤 하나의 유형이라기보다 되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어라고 하면 그 단어의 스펠링도 내가 놓치지 않아요. 부분 점수 차감 없이 내가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문법, 이 동사의 s가 왜 나오는지 단어의 어순도 내가 알려면 문법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를 정확하게 해야 그거에 대한 서술형을 쓸 수 있으니까 사실 독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술형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서술형 공부를 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요 문장들을 그냥 단순히 암기합니다. 계속 딸딸 외워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딱 보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내가 만약에 고2예요. 근데 지문이 한 40개 정도 돼요. 모의고사 지문까지 합쳐서. 한 지문당 한두 문장만 외워도 80문장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쓰다 보면 사실 잊어버려요. 뭐였지? 까먹어요. 그리고 되게 비슷해, 뭔가 다들. 그래서 써도 좀 많이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 암기로 접근을 하면 사실 실패하는 게 영어 서술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쯤 되면 변형이 많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문장을 외웠는데 그 A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A 문장을 도치법을 활용해서 도치 문장으로 바꿔서 쓰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A 문장 열심히 외웠어요? 그렇다고 점수가 나올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죠. 사실 영어는 서술형만 잡아도 영어 고득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저는 거꾸로 서술형 공부법을 추천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거꾸로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원래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과는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모든 문장을 외우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제문이라던가 아니면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이 강조한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것만 먼저 추려보세요. 여기까지는 방법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한 지문에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가 요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 내가 영어 문장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한글 문장부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문장부터 보고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키포인트예요. 먼저 영어 문장 보는 게 아니고 한글 문장을 보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냥 단어의 나열로라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장, 원래의 영어 문장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래 라는 식으로 내가 조금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런 문장들은 문법 문장들이 많죠. 우리가 영작한 문장과 실제 영어 문장과 비교하면서 그 문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이건 왜 이렇게 썼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반에서 좀 공부 잘하는 공신 친구들이나 아니면 영어 선생님 따로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이해하면서 영어 구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공부법의 핵심은 내가 먼저 해보기 그리고 피드백 받기라는 그런 두 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단순히 주요 문장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그 구조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런 것 없이 달달달달 외우는 식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먼저 써보면 나의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내 문장에는 동사가 여러 개네 이런 식으로 내 문제점이 보여요. 그 문제점을 진짜 원문과 비교를 해보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정말로 진정으로 실력이 늡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눈길이 가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선생님, 저 단어를 아예 몰라서 이거 시도도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단어만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단어 공부하고 나서 이게 나열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시험 범위에서 주요 문장을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사실 많이 써봐야 서술형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주로 공부하고 있는 문법 문제집 있죠. 그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문법 문제집엔 문법별로 예문이 적혀 있어요. 그 예문에서 하나 정도 골라서 내가 그 한글 부분만 보고 한번 써보고 그리고 영어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정말 모르는 단어다 이러면 그냥 한글로라도 적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정말로 자주 틀리는 문법과 이건 좀 괜찮은 문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은 따로 별표 쳐놓고 그 나머지 예문도 영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문장 정도씩 꾸준히 한번 써보면 정말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돌아오거든요. 서술형을 정말로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많이 안 써봐서입니다. 우리가 듣기라던가 읽기라던가 말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긴 하는데 서술형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써본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문장씩 꾸준히 한번 써보고 맞춰보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서술형을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와요. 선생님, 이거 입으로 그냥 영작하면 안 되나요? 입으로 영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서술형을 대비한다면 반드시 한번 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스펠링도 그렇고 이게 동사 S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내가 딱 적어놓고 그 틀린 부분만 따로 체크해 놓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 영작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기억에서 사실 날아가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 당시는 알지만 그게 쌓여있는 결과물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써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서술형 공부법에 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꾸로 서술형 공부법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쓴 책 영어 3등급 벽을 뛰어넘는 아웃풋 공부법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서술형 한 줄이라도 쓰는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빠잉!